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남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선입니다. 범선. 범선은, 범선의 기본 등하는 이거죠. 뭐. 이게 범선입니다. 못 그렸지만. 예. 아, 미안해. 범선을 못 그리겠어. 범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종이배를 그릴 수 없고. 자, 이게 범선인데, 범선은 마스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스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범선은 엔진이 없으니까 마스등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근데 항행 중이에요? 항행 중이지 않아요. 항행 중이니까 얘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선은 현등 한 쌍하고 선미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등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본 등하에서 이런 등하를 켜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P, P 예인선하고 똑같아요. 네, P예인선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P예인선이 아니라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얘가 나는 범선이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마스등 대신에 식별 등화를 하나 달아야 돼요. 식별 등화는 전부 마스등이 아니라 전부 전주등이에요. 360도를 비치는 등을 달아야 되는데 어떤 등을 달아야 되느냐 하면 범선의 식별 등화가 문제죠. 무슨 색 무슨 색이래요. 여기가 위에가 홍색이고 밑에가 녹색이래요. 예, 홍색, 녹색의 식별 등화를 달아주는 것만 차이점이에요. 동력선하고 차이점은 자 범선은 엔진이 없으니까 마스등을 안 단다. 대신에 마스등을 안 달면 항행 중이긴 하니까 현등하고 선미등만 달면 예인선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봐도 나는 범선입니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식별 등화를 달아주는데 그 식별 등화가 전주등, 홍색, 녹색 전주등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걸 먼저 이해하시고 요걸 읽으면 돼요. 자, 항행 중인 범선은 이 등화를 표시해야 되는데 뭐하고 뭐요? 현등 한 쌍, 선미등 한 개. 우리 지금 이거 현등 한 쌍, 선미등 한 개. 이거 맞잖아요. 그죠? 이걸 표시해야 되는데 자, 사망 읽을게요. 항행 중인 범선은 제1항의 등화, 현등과 선미등에 덧붙여서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두 개를 위아래로 다는데 안 달아도 된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표시할 수 있다. 네. 네. 이 경우 표시하는 경우에 등하는 어디 있죠? 위쪽의 등하는 무슨 색? 붉은색. 아래쪽의 등하는 무슨 색? 녹색이어야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고, 자, 이 항을 다시 읽으면 항행 중인 요거 두 개를 이제 기본 등화로 다는데 항행 중인 범선인데 길이가 20m 미만이래요. 그러면 작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현등하고 선미등을 합쳐서 뭐로 표시할 수 있다? 삼색등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 되셨죠? 이 경우에는 식별 등화를 달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까 여기 식별 등화를 달았는데 이 등화는 이 항에 따르는 삼색등과 함께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범선은 기본적으로는 얘예요. 이렇게 세 개를 다는 거예요. 현등하고 선미등을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등이 없으니까. 되셨죠? 요런데 만약에 선박의 길이가 20m 미만이라면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우리 알죠? 삼색등. 여기 양현등 다는 거. 홍, 녹,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색이에요? 백색에. 요거를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삼색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되셨죠? 그런데, 자, 요거 등화에 덧붙여 가지고 이게 범선임을 표시해주는 식별 등화를 달 수가 있는데 그 식별 등화는 홍색과 녹색의 전주등이라고 해요. 되셨죠? 근데 이 전주등을 다는 경우에 얘하고 이 삼색등하고 같이 달 수는 없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 그림이 되는 거. 자, 이게 범선이잖아요. 그죠? 선미등은 안 보여요. 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현등 하나, 선미등 하나를 다는데 기본 등화로 다는데 현등과 선미등을 다는데 이게 범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전주등으로 홍색과 녹색의 전주등을 마스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단다 이겁니다. 되셨죠? 네. 그런데 만약에 20m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현등 양쪽을 현등하고 선미등을 다 하나로 합쳐서 삼색등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거고 만약에 이렇게 삼색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별등화를 달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이 7m 미만의 범선은 될 수 있으면 현등 한 쌍, 선미등 그리고 이 항에 따른 등화는 요 식별등화예요. 아, 맞죠? 이 항의 등화는 이거 삼색등이에요. 하나로 합친 거예요. 예.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7m 미만의 범선도 그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다만 이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할 수 없으면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어도 흰색의 휴대용 전등이나 점화된 등 이렇게 후레쉬 같은 것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해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7m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후레쉬는 못 그리겠어요? 후레쉬 하나를 이렇게 비춰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7m 미만이면 그 다음에 노도선은 뭐죠?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인데 이 노도선은 누구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고요?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 형태로라도 표시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현등, 선미등 아니면 삼색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항의 단서가 뭐냐 하면 저 없을 때 읽으실 때 이게 사항이에요. 여기 사항의 단서는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후레쉬 등으로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도선도 범선의 등화를 표시한다. 그래서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이렇게 휴대용 후레쉬나 이런 것을 비춘다. 그 다음에 6항. 6항은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 저렇게 기선이면서 동시에 범선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기범선인 경우에는 어떤 등화를 표시해야 되나요? 자, 기범선이 오로지 범선으로만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범선의 등화를 표시하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기범선인데 기관만 써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동력선의 등화를 표시하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얘가 범선이 기관과 두 개 다를 다 쓰는 거예요. 엔진도 쓰고 그 다음에 돛도 사용하고 그럴 때에는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표현 없지만 항행 중인 어떤 걸 써야 된다고요? 항행 중인 동력선. 우리 아까 처음에 봤잖아요.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를 사용해야 됩니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앞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떻게 하라고요? 원뿔꼴인데 원뿔꼴로 된 형상물을 꼭대기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로 향하도록. 이런 원뿔꼴 형상물을 하나 표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림이 이렇게 기관도 쓰고 돛도 쓰는 이런 기범선인 경우에는 야간인 경우에는 동력선의 등화를 달면 됩니다. 동력선의 등화니까 마스트 등, 아까 있죠? 현등 한 쌍, 선미등. 이 동력선의 등화를 달아주면 되는데 주간에는 나 어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형상물을 표시해 주냐면 이 형상물, 원통형 형상물이 이거 원뿔이라 그러죠. 원뿔, 이렇게 생긴 원뿔이라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쟤를 어떻게 하라고요?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이렇게 표시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범선은 넘어가고 이제 어선 보겠습니다. 어선은 우리 법이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정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정해놨냐면 이렇게 하나는 이겁니다.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어선이 있고요.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는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그러니까 트롤망 어로 말고 다른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먼저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어떤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롤망이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맞아요? 네, 배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래서 어구를 수중에서 이렇게 끄는 이런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에 관계없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항행에 관계없이라는 뜻은? 맞아요. 항행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아까 물 위에 떠 있어서 뭐죠? 물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돼요. 이게 닻이라 그러죠. 걔는 돛이 아니고 닻을 바닥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로의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닻을 내린 건 정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박이든 아니든 이렇게 정박한 상태로 어로를 하든 아니면 그냥 항행 중인 상태로 어로를 하든 관계없이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현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데,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데 닻을 내리고 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네. 닻을 내리고 작업을 해도 이 등화를 다르란 얘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다르란 얘기냐 하면, 자, 똑같은데 얘는 자, 우선 식별 등화를 달아주는데 위쪽에는 무슨 색이래요? 녹색. 아래쪽에는 무슨 색? 흰색. 예. 녹색하고 백색의 식별 등화를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선이면, 예, 어선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떤 색깔을 달아달라고요? 위쪽에 녹색,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백색에 전주등을 달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예, 예. 전주등을 이렇게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녹색, 백색에 전주등을 달아달라라고 그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녹색 전주등보다 뒤쪽에 높은 위치에 어떻게 하라고요? 뒤쪽에 높은 위치에 뭐도 하나 달아라? 원래 마스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도 동력선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동력선이니까 마스등이 있어야 돼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라는 얘기는 항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럴 때에는 그 등화에 덧붙여서 뭐도 달아라. 현등 한쌍하고 뭐도 달아라. 선미등도 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어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동력선의 등화 배웠는데 동력선의 기본 등화를 그냥 다는 거예요. 마스트등, 여기다 달게요. 마스트등 하나. 되셨죠? 현등, 선미등 이걸 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닻을 내리고 있으면 대수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없고. 되셨죠? 그런데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등 한 쌍하고 선미등도 이렇게 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어선이라는 것, 트롤망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앞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다시 무슨 색깔요? 녹색. 그 다음에 무슨 색깔? 백색. 네, 흰색의 식별 등화를 전주등으로 달아준다. 얘가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등화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에 관계없이 비록 대수속력이 있지 않고 닻을 내리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박한 상태에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력선의 기본 등화에다가 대수속력이 없으면 요건 필요 없고, 대수속력이 있으면 동력선의 기본 등화에다가 뭐만 다르라는 거냐 하면 어선의 식별 등화만 다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에는 녹색,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하나를 달아줘라 이거예요. 근데 낮에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낮에는 요거를 뭐로 대체하래요? 원뿔골 형상물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겹친 형상물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두 개의 원뿔을 꼭대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결합한, 이걸 이제 장구 모양이니까 이렇게 장구형 형상물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형상물을 달아주면 얘는 트롤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다만 50m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 가 있죠? 50m 미만의 선박은 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놨어요. 마스등 하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것만 남겠죠. 요것만. 요 식별등하하고 현등한쌍 선미등만 남게 되는 겁니다. 50m 미만인 경우에는. 네. 되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등하예요. 자, 1항에 따른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트롤망 어로 말고 뭐 예컨대 옆으로 줄을 내려서 뭐 채납기 할까요? 뭐 이렇게 채납기든 뭐든 이런 어로에 종사하고 있다. 트롤망이 아닌 다른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역시 닻을 내리고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고 관계없이,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에 등하를 표시해야 되는데, 항행 중이라면 기본적으로 뭐를 표시하라고요? 현등항상하고 뭘 표시하라? 선미등.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등한쌍과 선미등 하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식별등하를 달아줘야 되는데, 수직선 위쪽에는 붉은색, 아래쪽에는 흰색의 전주등 하나를 달아달래요. 그러니까 트롤망 어로 말고, 트롤 어로 말고 다른 어로는 여기가 무슨 색이라고? 위쪽이 무슨 색이라고요? 홍백. 예. 예. 트롤막은 무슨 색? 트롤막은 아까 무슨 색이었어요? 녹하고 밑에가 뭔 색? 백색이라면 트롤막 아닌 어선은 홍백이에요. 예. 홍백에 식별등하를 달아주세요. 주간 형상물은 똑같습니다. 되셨죠? 주간 형상물은 장부형 형상물인 거는 똑같아요. 네,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수평거리로 150m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로 이 수평거리로 몇 미터가 넘는다고요? 150m가 넘는 방향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 쪽으로 뭘 하나 더 달아달라? 흰색 전주등 한 개를 더 달고 그 꼭대기에 원뿔골 형상물을 달아주는데, 꼭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 한. 여기서는 꼭대기를 위로 한. 아까 꼭대기를 아래는 언제 했어요? 조금 전에 어디서? 맞아요. 범선에서 했어요. 네, 범선에서 했어요. 어떤 범선? 기범선. 네.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범선인 경우에는 주간에 원뿔골 형상물을 아래로 하는 형상물 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이게 뭐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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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보면 트롤망 이외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이에요. 이 어선인데 얘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뭐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었죠? 현등하고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선미등이 이제 기본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 두 개는 무슨 등이에요? 식별 등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홍색하고 백색에 무슨 등하? 식별 등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쪽으로 어구가 나가 있어요. 그것도 150m나 길게 나가 있어요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구가 나가 있는 방향 쪽으로 뭘 하나 더 표시하라고요? 흰색 전주등을 하나 더 표시하라고요. 자, 이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에요. 장구형 형상물이에요. 되셨죠? 트롤망일 수도 있고 트롤망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죠? 트롤 맞습니다. 그런데 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네, 그물, 어구가 있어요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트롤망 어로와 선망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아까 1항, 2항,
이게 트롤망어로 그렇지 않은 건데 그 등하 외에 그러니까 무슨 등하냐면 아까 있는 홍백 그 다음에 녹백 있었잖아요. 그 등하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신호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그 추가 신호가 이겁니다. 자, 녹백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어로? 녹백. 녹백 이거 뭐예요? 녹백 이거 아까 무슨 망어로라고요? 트롤망어로예요. 맞죠? 이때 요 선박에는 추가 등하를 해야 되는데 요게 뭐냐 하면 뭘까요 이게? 그물을 투망할 때. 네, 투망을 던질 때 그물을 처음에 이제 놓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백색 두 개. 백색 두 개. 되셨죠? 그 다음에 양망할 때는 끌어올릴 때에는 백색, 홍색.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물이 걸린 거예요. 그물이 어떨 때요? 그물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표시해 달라고요? 붉은색 두 개를. 추가적으로 더 표시해 줘야 된다고요. 투망할 때, 양망할 때. 이렇게 하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은 2조에 따른 등하나 형상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일까요?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선박은 지금은 어선의 등하와 형상물을 지금 표시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조는 어선이에요. 어선과 관련된 등하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등하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되겠어요?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선박은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하를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선이라고 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을 때만 이런 등하를 켜는 거지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하를 켜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 아까 항행 중인 동력선 50m 미만 이상 미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죠? 그거에 그 항행 중인 동력선의 그 길이에 따라서 선박이 표시해야 될 등하나 형상물만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조문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92조 조정불능선. 조정불능선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자, 조정불능선이니까 조정불능선하고 조정제한선이 있었는데 조정불능선은 뭐가 조정불능선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조정불능선은 기관이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뭘 켤 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아까 동력선의 기본 등하에서 마스트 등 하나, 현등, 선미등이었는데 뭘 켤 수가 없겠어요. 마스트 등을 못 켜는 거예요. 네, 마스트 등을 못 켜는 간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예인선하고 피해인선하고 똑같아지니까 범선하고 똑같아지고 하니까 나 식별등을 또 켜줘야 되는 건데 뭐가 조정불능선의 식별등하냐면 전주등 두 개를 켜는데 그 전주등이 무슨 등이라고요? 무슨 색 등이라고요? 홍등이. 벌써 불능하고 이러면 빨가면 벌써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두 개가 바로 조정불능선의 식별등하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등하에 덧붙여서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 3호 대수속력이 있다라는 건 지금 떠 있다는 얘기, 정박 중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럴 때에는 항행 중이다라면 현등하고 선미등까지 이렇게 표시하면 얘가 조정 불능선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주간의 형상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간단하죠. 그대로 동그라미 두 개. 원형. 원형 형상물. 요거. 요거 두 개를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원구형? 원구형. 구니까 얘가 이렇게 구니까. 구형. 간단하죠? 요거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두 개를 이렇게 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도 필요해요? 현등 한 쌍하고 선미등 한 쌍도 필요해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제한선. 저는 어차피 한번 설명만 해주고 외우기는 저만 안 외우고
저만 안 외우고, 저는 보면서 설명해주고, 저는 뭐 안 외우고, 외울 사람만 외우는 거예요. 아니, 시험 봐야 되거나 뭐 이럴 사람만. 예, 저는 그래도 다행히,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예, 자,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미애선님, 저기, 뭐야, 저 없이, 예, 저 없이 이 법조문을 볼 때, 저 없이도 이 법조문이 읽히기만 하면 돼요. 그, 이 법조문 못 읽을까봐 그런 거죠. 그래요? 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머리가 복잡한. 아, 뭐, 엄청, 어떡하지? 그러면 시험 문제는 정말, 정말, 정말 쉬운 것만 내겠습니다. 네네. 정말 쉬운 것만 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정 제한선 보겠습니다. 조정 제한선은 뭐 때문에 지금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엔진이 고장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조정 제한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조정 제한선은 어떤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조정 제한선에 요거 빼고 대수속력이 있으면 항행 중이면 얘 있어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별 등화로 뭘 하느냐 하면 이런 색깔 식별 등화를 답니다. 홍백, 홍이에요. 위쪽과 아래쪽에 붉은색 전주등을 다는데 가운데 흰색 전주등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홍백, 홍의 예, 전주등을 홍백, 홍의 전주등을 달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 자, 그다음 홍백, 홍. 되셨? 예. 낮에는 이거 대신에 아까 홍은 다 동그라미였잖아요. 맞죠? 동그라미 사이에 가운데는 뭐를 집어넣으래요? 다이아몬드, 마른 목골. 예. 요 형상물이 이렇대요. 네. 네. 뭐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으로 붙은 거고 이 식별 등화만 정확하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식별 등화나 식별하는 형상물만 정확하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 그 다음에 정박 중이라 그러면 만약에 얘가 닷을 내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상물에 덧붙여 95조에 따른 등화를 하라 그러는데 이 95조에 따른 등화가 정박등입니다. 정박하고 있으면 흰색 전주등 하나 흰색 전주등 하나예요. 그거를 추가로 더 하면 됩니다. 정박 중인 경우에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이제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못해가지고 이번 주에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저기 크기가. 아, 자, 이 말들만 이해되시면 됩니다. 자, 동력선이 진로로부터 이탈 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얘가 뭘 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예인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어떤 등화를 켜면 돼요? 아까 예인선의 등화를 켜면 돼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 왜 조정 제한선에 와 있냐면 예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진로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면 얘를 뭐처럼 취급하자는 얘기예요? 조정 제한선처럼 취급하자는. 되셨죠? 그 말 뜻입니다. 자, 동력선이 진로로부터 이탈 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원래는 예인선의 등화를 켜면 되는데 이렇게 이탈 능력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으면 조정 제한선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그럴 경우에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입니다. 조정 제한선의 등하를 켜라 라는 뜻입니다. 네. 원유를 싣고 다니는데 작업 때문에 못 피한다 그러면 조정 제한선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다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다른 배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그 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잠깐 자, 예. 막 정박 중이라면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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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등이 예. 자, 아까 이 상황 이해되셨죠? 예인 작업을 하는데 예인선에 등화를 켜고 예인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현재 그 진로에서 이탈할 능력이 매우 제한되면 조정 제한선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요거 빼보세요. 요거. 홍백콩 빼면 뭐하고 어디 갔어?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아까 예인선의 등하고 똑같잖아요. 요거 빼면. 맞잖아요. 요거 빼면 예인선의 등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못 움직여요. 거의 조정 제한선하고 똑같아요 하니까 조선 제한선에 식별 등화를 또 하나 달아준 겁니다. 이해됐죠?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조정 제한선인데 어떤 이유로 조정 제한선이냐면 뭐 하고 있대요? 네, 준설하고 있거나 수중에서 뭐 잠수부가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하고 있거나 자, 그렇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된대요? 아까 2항의 등화 형상물이 뭐예요? 이거예요. 조정 제한선의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해야 된대요. 되셨죠? 조정 제한선 등화와 형상물이 뭔데요? 식별 등화 뭐였죠?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거야? 식별 등화 뭐였? 네? 아니 얘가 아주 천천히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다시요. 준설이 준설이나 저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준설이나 수중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선박의 조정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조정 제한선일 경우에는 조정 제한선에 등하와 형상물을 표시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서 어떤 등하나 형상물을 추가로 더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장애물을 댄 경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준설 작업을 해요. 배가 이쪽에 여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꺼내는 포크레인 같은 거 하나 달고 이쪽에서 파요. 이쪽에 파도나 이런 걸 막고 여기 걸 파내요. 되셨죠? 그럼 배는 어느 쪽으로 다른 배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작업하는 쪽으로 아니면 작업하지 않는 반대쪽으로? 반대쪽. 그래서 똑같이 내가 조정 제한선이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홍백, 콩 표시하고 이렇게 장비를 낸 쪽으로는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표시하는 거예요? 빨간 거 두 개를 덧붙여. 되셨죠? 지나갈 수 있는 쪽은 뭐 녹색 두 개를 덧붙였어. 주간에는 빨간색 두 개는 동그라미, 녹색 두 개는 마른 목골 두 개 형상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거예요. 됐죠? 준설이나 수중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하고 있는 쪽으로는 못 지나간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조정 제한선의 등화에다가 못 지나간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 홍색 전주등. 되셨죠? 지나갈 수 있는 반대쪽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녹색 전주등. 네. 그렇게 표시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잠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원래는 저거랑 똑같은 표시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잠수 작업도 이쪽에서 잠수 작업하고 있으면 잠수 작업하고 있는 쪽에
홍색 전주등 2개를 덧붙이고 반대편에 녹색 전주등 2개를 덧붙여야 되는데 그 배가 너무 작아서 요 등화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하나 표시하라는 조정 제한선이라는 걸 표시해 주고 어떤 깃발을 달아라? A기를 달아라. 되셨죠? 네, A 깃발을 달아라. 그러면 이게 잠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되셨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조정 제한선 중에서 아까 이걸 지금까지 해올 때 기뢰 작업을 하는 경우를 뺐었는데 만약에 기뢰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그럴 때에는 똑같아요. 어떤 거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기뢰 작업, 요거 표시해요. 녹색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